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흑해 곡물 협정 연장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면서 사료와 곡물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된 곡물들의 이동 경로로 사용되던 흑해 항로를 봉쇄했는데요. 이로 인해 세계의 식량 위기 우려가 심화됐었죠. 세계 항구에서 곡물 수출을 재개하는 협정이 지난해 7월 체결이 됐지만 연장 기간의 이견 차이로 재연장이 불투명해진 상황인데요. 다시금 곡물 가격의 대란이 이어질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곡물과 사료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기측에 밀리고 있지만 그래도 이와 반대로 강력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곡물과 사료 섹터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테마성 움직임일지 아니면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할지도 궁금하고요.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들썩이실지도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슈부터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오늘 좀 내용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 네.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흑해 곡물 협정 연장 가능성이 좀 불투명해졌다. 이렇게 이런 네. 내용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현재 우크라이나는 흑해 곡물 협정이 운영이 9개월 만에 두 번째로 이제 선박 검사 계획이 작성되지 않아 단 한 척의 이제 배도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세계 식량 위기의 우려가 이제 심화되고 여기서 이제 유엔과 튀르키예가 이제 우크라이나의 세계 항구에서 곡물 수출이 재개될 수 있도록 협정을 이제 7월에 체결을 했는데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연장한 뒤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연장 기간의 이견 차이가 좀 생기면서 지금 재연장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자국산 곡물 등이 흑해로 원활하게 수출이 되지 않고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협정에서 탈퇴할 것도 염두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곡물 협정은 이제 다음 달에 만료가 되는데 지금 이 부분 때문에 다음 주에 러시아 외무부와 유엔 총장이 협정을 논의할 예정인데 여기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다음 주 곡물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흐름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다시 또 눌리긴 하지만 제가 볼 때 다음 주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올 하반기에 엘니뇨 현상 관측이 전망이 되면서 세계 식량 공방 우려가 다시 한번 제기가 되고 있고 세계 주요 곡물 생산지인 인도의 쌀과 밀 생산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아르헨티나는 기온이 연평균 이제 1.7도 높아지면서 이제 폭염으로 해서 작물의 피해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에서 밀과 이제 옥수수 최대 수출국인데 지난해 러시아에서 이제 침공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곡물들의 이동 경로를 이제 러시아가 봉쇄를 하면서 곡물 가격 등이 급등을 했는데 올해에도 지금 우크라이나의 이제 밀하고 이제 곡물의 수출이 좀 감속이 지속이 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네. 좋은 이제 오늘 기준에서 어제와 동일하게 관련주들이 급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중국에서 이제 이달 12일에 조류 독감 사망자가 좀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을 좀 고려했을 때 추가적인 조류 독감이 이제 증가세를 좀 보이고 있고 일본하고 칠레에서도 조류 독감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조류 독감이 증가세를 보였을 때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한다면은 단기적으로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 이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추가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드디어 잡혀가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올라가진 않을까 이러한 걱정도 되고요.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도 조금 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면요. 사실 곡물과 사료 관련주들이 천천히 하락을 하면서 대응하지 못하셨던 분들의 탈출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이제 첫 번째로 한일 사료를 좀 한일 준비를 사료요? 했는데 네. 뭐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당연히 동물용 배합 사료와 뭐 제조, 축산물 등 이런 쪽으로 사업을 또 영위를 하고 있는데 한일 사료가 사료업계 최초로 뭐 벤처 인증을 획득한 뭐 매직 사료 이 브랜드를 산란계 시장에서 이제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뭐 한일 사료 체크할 부분이고 한일 사료가 또 이제 서울 우유와 이제 계약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뭐 24년째 거래를 또 지속 중인데 서울 우유 쪽이 이제 매출이 2조 원을 돌파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또 한일 사료의 매출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뭐 매출 기준에서는 14% 정도 증가를 했지만 이제 원재료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적자 좀 전환을 했지만 사료 가격 인상 등을 통해 뭐 수익성이 다시 한번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일 사료 한번 단기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고 뭐 기술적인 흐름 기준에서 한일 사료를 한번 또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기준에서 한일 사료가 좀 고점에서 조금 밀리긴 했지만 지금 가격적인 면 기준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흐름이 끊겼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한일 사료가 흐름이 끊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한 5,100원대까지 빠진다면은 추세가 꺾일 가능성이 있지만 오늘 뭐 마감까지 5,1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거래량 기준에서 봐야겠죠. 이제 기술적인 흐름 본다면은 거래량 기준에서는 오늘 이제 4,800만 주 정도가 거래량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은 마감까지 5천만 주 정도는 충분히 넘길 수 있겠죠. 그렇다면 내일은 이제 5천만 주를 넘기는 흐름이 또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추가적인 탄력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공략도 해볼 수 있고 짧게 봐야겠죠.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뭐 제가 볼 때는 6,5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5천만 주 내일 거래량 또 수반되는지 오늘 기준에서는 5,100원을 이탈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서 단기적으로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주봉 기준에서도 크게 의미 있는 가격은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의미 있는 가격을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6,500원 그리고 거래량 기준에서는 5천만 주 정도 거래량 수반되는데 체크하면서 단기적으로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일 사료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공략이 유효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과 거래량 체크하시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두 번째 종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뭐 두 번째 종목도 오늘 흐름이 나왔던 종목인데 바로 네. 팜스토리. 팜스토리는 이제 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분들 있을 텐데 축산 이제 배합 사료 생산 종류 업체인데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료 사업부 이제 보시면은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라서 원가 부담이 이제 증가하면서 제품 가격 인상에도 이제 성공을 하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이제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를 했고 LPC 이제 도축 가공 능력 또한 위생과 규모면에서 이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좀 했는데 육가공 사업부 이제 원재료의 안정된 수급을 위해서 충분한 운영 자금이 확보가 중요한데 지금 팜스토리가 꾸준히 실적이 이제 증가를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사업 확대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 기술적으로 이제 차트를 좀 보시면은 오늘 지금 가격대가 상당히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추세가 꺾였는지 안 꺾였는지는 아직 지금 파악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마감까지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2,100원 정도가 이탈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한일 사료와 동일하게 추가적인 탄력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기준에서 21,000원, 2,100원이 이탈되는지 이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고 거래량 기준에서 보시면 어제와 오늘 지금 좀 동일하죠. 그래서 8천만 주 정도 거래량이 이제 다시 한번 더 수반이 되면은 오늘의 고점 가격 충분히 돌파를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보유하신 분들이나 뭐 신규 매수 기준에서는 대략적으로 오늘의 고점 정도를 좀 안정적으로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뭐 2,400원 정도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탄력 8천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내일도 수반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뭐 2,600원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팜스토리 단기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가 어떻게 끝날지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1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이제 마지막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마지막 종목은 이제 고려산업인데 네. 저는 이 세 개 중에서 이 고려산업이 좀 더 조금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고려산업을 좀 정리를 하면은 가축용 이제 배합 사료의 제조 및 판매를 주로 하는 이제 기업인데 이 이제 고려산업의 실적을 좀 봤는데 이제 5년 연속 실적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은 거의 30%가 증가하면서 지금 고려산업이 상당히 이 분야에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충분히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사업 쪽 내용을 보면은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해서 판매 환경이 이제 변화를 하면서 사전에 이제 주문을 받아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신선하게 사료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른 기업에 비해서 상당히 주목할 부분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고 고려산업 기준에서 이제 차트 일본 기준을 보면은 오늘 가격 기준에서 상당히 앞에 종목하고 좀 동일한 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고려산업이 혹시라도 더 탄력을 받는다면 충분히 더 강하게 갈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트의 흐름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오늘 많이 밀리긴 했지만 가격적인 면 기준에서 보시면 어제 이제 고점 기준 4,200원 정도 4,200원 정도에서 더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목표가를 본다면은 2월 22일에 고점 기준에서 4,800원 정도가 상당히 또 의미가 있어 보이죠. 거래량이 강하게 실려있기 때문에 2월 22일 거래량을 이제 돌파를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탄력 기대해 볼 수 있고 내일 기준에서 보시면 이제 최소한 3천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좀 수반이 돼야겠죠. 그래서 아침 9시 10분까지 한 10% 정도 300만 주 정도만 수반이 돼도 장 초반부터 해서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고려산업 단기적으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